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8월이었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G사에서 2022년 이머징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했습니다. G사는 매년 IT 전략 기술 동향과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월에 내년도 IT 전략 기술 동향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당해년도 8월에 당연의 기준의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22년 IT 전략 기술 동향을 발표를 했고 올해 8월에 이제 올해의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 하이프 사이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의 성숙 수준과 그리고 메인 어답션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인지를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기술의 성숙 수준을 총 5단계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노베이션 트리거, 기술의 촉발 단계인데 테크놀로지 트리거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는 기술의 촉발 단계이죠. 잠재적인 기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초기 단계의 개념 증명이라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미디어나 산업의 관심을 끄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상업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서 증명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상용화된 제품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Pickup Inflated Expectation, 버블 단계입니다.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버블입니다. 몇몇의 성공 사례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실패하는 사례들 뿐이죠. 그래서 몇 개의 기업들은 실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관망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러블 디실루저먼트 해가지고서 환멸 단계입니다. 기술에 대한 산업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수익 발생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결과치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화를 시도를 했던 대부분의 조직들이 실패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일부의 조직들만 남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슬럼프 오브 인라이트먼트,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기술을 도입을 했던 일부 얼리 어댑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에 대한 베너핏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성공의 사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보수적인 기업들은 그래도 관망하는 상태로서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토우 오브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의 안정화 단계입니다. 기술이 드디어 메인스트림으로서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가치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 제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기술의 성숙 수준뿐만 아니라 메인 어답션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기술의 이름이 있고 이제 글머리 같은 도형이 있는데 이것이 메인 어답션까지 걸리는 기간을 표시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년 이하부터 10년 이상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obsolete before plateau 해가지고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안정화 전에 구식이 된다 이런 뜻인데 어떤 기술이 안정화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도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 그 기술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도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고 그렇다면은 2022년도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하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머징 테크의 하이프 사이클은 모두 25개의 기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의 성숙 수준과 메인 어답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G사에서는 25개 기술들을 모두 3가지 주제로서 이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그 3가지 주제는 첫 번째가 이제 고몰입 경험의 진화와 확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AI 자동화의 가속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기술 전문가 역량 최적화. 이 세 주제에 맞춰 가지고서 이 3가지 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기술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술의 성숙도가 어떻고 메인 어답션까지 얼마나 걸리지에 대해 가지고서 G사에서는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몰입 경험의 진화와 확장인데, 이거는 G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데이터를 좀 더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경험의 폭이 가상세계와 디지털 화폐가 통합되어진 영역까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고몰입 경험의 진화와 확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은 디지털 트윈 오브 더 커스터머를 비롯해서 전부 8가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인데, G사에서 메타버스를 이번 2022년도 하이프 사이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메인 어답션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 단계의 정점을 찍고 환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AI 자동화의 가속화인데, 이거는 AI 도입의 확장이라는 의미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사에서 말하는 AI 도입의 확장은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더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 AI를 쓴다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AI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키는 데에도 AI를 사용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생성되고 훈련된 AI 모델이 제품과 서비스와 그리고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이것을 AI 자동화의 가속화, 즉 AI 도입의 확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술로서 오토나믹 시스템스를 비롯해서 총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오토나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치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근데 오토매틱은 자동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오토와 스틱 할 때 그때도 이제 오토메이션인데 오토매틱인데, 이거는 제어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게 되면은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죠.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지만은 그래도 그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은 인간이죠. 하지만은 오토나머스나 오토나믹에서는 인간은 니즈만 밝힙니다. 집으로 가자.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고 운전을 하고 뭐 경우의 필요에 따라서는 멈추기도 하면서 집으로까지 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동차의 제어권이 기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토나머스와 오토나믹, 이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토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나머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동차, 즉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서 그 학습의 결과를 자신의 태스크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집까지 계속 주행을 합니다.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최적의 연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속도이고 어떠한 길인지를 알아가지고서 이제 다음 주행부터는 그 속도와 그 길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행을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을 말씀드리면은 머신러닝 코드 제너레이션인데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통 이제 통합 개발 도구에 개발자들이 쓰는 개발 도구에 힌트 기능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인간이 자연어로 뭔가 요구사항을 말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듣고서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생성해내는 이러한 어떠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 코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역량의 최적화입니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개발 그룹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은 피드백을 받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피드백과 인사이트를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 솔루션 이런 것을 다시 또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더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전문가 역량 최적화에 해당하는 기술은 클라우드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비롯해서 전부 12가지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산 처리는 컴퓨터의 CPU에서 하게 되는데 이 기술에서는 스토리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 처리를 위해 가지고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나 CPU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산의 성능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픈 텔레메터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 시스템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스템의 상태 정보에 해당되어지는 로그라든지 트레이스 같은 텔레메터리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텔레메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어떠한 이제 도구들은 그동안에는 지금도 그렇죠. 상용화된 벤더사 제품들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벤더사들끼리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벤더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오픈 텔레메터리는 이 텔레메터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시작되어진 프로젝트이고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AWS나 구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G사에서 발표를 했던 2022년 이머징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G사에서는 이 발표와 함께 이러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초창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키하다. 하지만은 이 얼리 어댑터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25개의 신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저도 사실은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려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재무 전략을 잘 세우려면은 재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기술이 중요한 시대에서는 기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신기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